자, 우리 수원 심화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휴가 기간 잘 보냈고요. 자, 일단은 공교롭게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일단 이번 주까지는 동영상 강의 학습 체제로 가야 될 것 같고, 미리 고지한 대로 3월 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현강 학습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될 것 같아요. 내용 미리미리 알고 뭔가 준비할 수 있게끔 선생님 미리미리 고지 다 할 테니까 항상 연락망은 다 열어놓고요. 동영상 보고 나면 항상 댓글에다가 이름 달면서 이제 출결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일 테스트 선생님이 이제 그전에는 한글 파일로 보냈더니 좀 열리지도 않고 뭐 깨진다라는 얘기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PDF 파일, 이미지 파일로 바꿔가지고 다시 올릴 테니까 그 내용 항상 숙제 보낼 때 테스트지까지 같이 풀이하고 그 다음 오답 체크까지 한 다음에 혹시 풀이가 잘 안 되거나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으면 꼭 선생님한테 문자로 알려주면 다음번 촬영분에서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풀이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기존에 이제 수원 기본반 할 때 이제 촬영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화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본 촬영은 우리 일품 교재 풀 때 하는 내용 풀이 그거는 선생님이 촬영을 할 거고요. 기본 개념 설정이 정리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 문제, 뭐 유제 문제, 연습 문제 같은 거.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반 할 때 선택 문제로 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도 촬영하면서 빠짐없이 다 풀이하는 걸로 선생님이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우리가 항상 선생님이 당부하는 내용은 학생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 예. 자택학습을 하더라도 꼼꼼하게 본인이 계획표를 스스로 짜가지고요. 놀맨 하면서 시험시험 뭐 시간 많이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뭐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본인이 계획 잘 잡으셔가지고 짜임새 있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선생님하고 기존에 계속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있고 다른 반에서 이제 이동해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처음 만난 친구들도 있는데 어머님들하고는 한 번씩은 전화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나면은 좀 더 친숙한 감도 생기겠지. 근데 아직은 동영상상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함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문자로 좀 알려주고 충분히 수업하면서 감안해서 도와줄 테니까요. 자, 1품 교재 준비 다 됐나요? 1품 교재. 1품 교재는 이제 구성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앞에 그 기본 개념들 설명 나와 있고 인문학의 문제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들인데 인문학의 문제들 중에서도 고난도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도 간혹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안 되는 것들은 선생님이 문자 남겨주시면 또 그것도 풀이 도움을 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이제 칠판에서 이제 고난도 문제를 다뤄줄 텐데 원래 현강학습에서는 이제 중요 문제를 체크를 해서 각 문항당 3분에서 4분 정도 타임워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간 제한 두고 푸는 연습을 한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풀이를 한번 해봤었죠. 근데 그러지를 못한 상황이니까 이번 첫 타임만큼은 고난도 문제를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풀어주도록 할게. 예. 자, 고난도 문제 10페이지 볼게요. 지수단원, 오늘은 지수단원만 할 예정이고요. 다음 시간에 뭐 질문 나온 내용들 플러스 해가지고 로그 단원까지 연결해서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자, 고난도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는데 10페이지요. 10페이지. 일단은 지수단원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항상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뭐 요는 그거였어요. 어떤 개념에서 이제 지수를 좀 어렵게 생각했냐면은 개념 문제 중에서 그거죠. A의 n제곱근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기본 개념 편에서 지금 내용을 다루고 있긴 한데 살짝 건드려 볼게요. 어떤 n제곱근 수를 구하고자 하는데 그거를 x라고 했을 때 x를 몇 제곱하면 x를 n제곱하면 n제곱수 뭐가 나옵니다? a가 나오도록 푸는 사실이에요. 그죠? 화면이 꺼졌네. 그런 내용이었죠. 여기서 이제 다루는 내용은 실근의 개수를 다루는데 실근의 개수. 자, 실근의 개수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내용들은 뭐냐면 이 A가 뭐 양이다, 0이다, 음이다 라는 사실부터 먼저 체크할 문제가 아니라 차수, 이 n 차수가
짝수차에 해당되느냐 홀수차에 해당되느냐 그거부터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첫 번째 n의 차수가 짝수차예요. 두 번째 n의 차수가 홀수차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그래프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었는데 만약에 n의 차수가 짝수차라면 그래프 왼쪽이 우함수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될 거고 우측이 상수함수에 해당되는 거겠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y는 x의 n제곱이라 해당되는 얘는 기하함수 꼴이고 y는 a라고 하는 상수함수 꼴이 나오는데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의 값이 바로 뭐가 됩니까? 그게 실근값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짝수에 해당되는 그래프 기본 개형을 딱 그려놓고 생각하자면은 x의 n제곱이야. 근데 x의 2승, x의 4승, x의 6승처럼 가면은 y축의 대칭이 되는 우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때는 이제 무슨 값을 구분해야 되면 이 a가 상수 a 값이 양이냐 0이냐 음이냐를 구분하고 푼다 그랬죠. 그죠? 이런 식으로요. y 값 a가 이때는 a가 양수인 경우고 이때 a는 0인 경우죠. 이때 a 값은 뭐가 됩니까? a 값은 음수인 경우예요. 봤다시피 n의 차수가 만약에 짝수차가 됐을 때는 a가 음수일 때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0개의 실근이죠. 그죠? 교점이 없으니까 얘는 교점이 딱 하나 존재해요. x의 값 0이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한 개가 존재하는 거죠. a 값이 0이 되면 a 값이 양수가 되면 양의 제곱근 n제곱근 a의 값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요 실근 값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사실 배웠었어요. 자, 그에 반해서 그래프를 만약에 기함수 그래프를 그린다. 기함수 그래프는 뭐의 대칭이라 그랬죠? 모양이 원점 대칭이라 그랬어. 원점 대칭. 원점 대칭. y는 x의 3승, x의 뭐 5승 이런 식으로. 그럼 원점 대칭. x의 1승이면은 그냥 직선함수죠. 그죠? 원점 대칭의 그래프니까 모양 이렇게 그려주면 그죠? 자, 걸쳐지는 게 지금 1,3분하고 3,3분에 걸쳐지게 되면서 얘는 a 값이 양이 됐든 0이 됐든 음이 됐든 얘는 실근이 무조건 몇 개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한 개라는 사실인 거야. 자, 여기가 a가 양수죠? a가 0이에요. 자, 얘는 a 값이 음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찌됐든 얘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실근의 조건이 항상 한 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지? 그죠? a가 양수가 됐으면 이건 실근 값이 뭐가 됩니까? n제곱근 a예요, 말 그대로. 그죠? 예. 그 다음에 음수가 됐어요? 이것도 n제곱근 a예요. 값은 똑같은. 이때는 a가 뭘로 지정됐으니까 얘는 a 값이 음수로 지정됐으니까 얘는 a 값이 양수인 값에서 이제 지정된 거죠. 그죠? 자, 무조건 실근은 뭡니다? n의 차수가 홀수차가 되면 실근이 무조건 한 개야. a의 양, 음에 관계없이 a의 양과 0과 음에 관계없이 양음에 관계없이 실근은 무조건 몇 개가 존재한다? 한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실근은 무조건 한 개만 존재합니다. 나머지 그러면 n-1개는 뭐가 됩니까? 허근의 개념이 되는 거지, 그지?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 실근의 개수를 따져줄 때 훨씬 좀 효과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개념을 다시 한번 잠깐 잡아봤어요. 자, 한번 기본 문제 한번 1번 볼게요. 고난도 문제 1번 볼게. 자, 실수 A와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A는 실수라 그랬고요. 그럼 양인지 0인지 음인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N의 값은 2 이상인데 N은 자연수랍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고요. 다음 중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자 이렇게 얘기했어. 기억해 볼게요. A는 실수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조건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A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거의 전체 세제곱이야. 됐죠? 예, 그 값은 마이너스 A랑 같겠습니까? 자, 뭐라 그러냐면요. 차수를 먼저 지정해 봤어요. 차수가 홀수차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은 세제곱근 근호 안에 들어가는 값 자체가 얘는 양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얘는 양, 음에 관계없이 차수가 동일한 차수니까. 그치? 굳이 한번 풀자면은 세제곱근 기호 안에 마이너스 A 세제곱이죠? 지수의 합상식으로 표현해도 얘는 마이너스 A의 몇 승이냐면은 3의 3승이란 말이야.
미안. 3분의 3승이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A의 승이니까 값이 마이너스 A로 오는 게 당연한 거지, 그지? 홀수차 있을 때는 제곱근 근호 안에 n제곱근 근호 안에 양이 됐든 0이 됐든 음이 됐든 모든 값이 다 존재할 수 있고, 차수가 홀수 차수 중에서 이제 3의 배수 차수가 되면은 그 값은 그 배수만큼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3의 6승이면 여기가 만약에 세제곱근인데 6승이면 여기 3의 6승이 되는 건 제곱이 꼴이 나오겠지, 그지?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억은 참인 거죠, 그죠? 자, 니은 볼게. 이번에는 A 제곱의 제곱근 중 이랬어. A 제곱의 제곱근 중, A의 제곱의 제곱근 중, 그죠? 실수인 것은, 실수로 이루어진 것은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이랬어. 자, 실수 A 제곱의 값의 크기를 볼게요. A 제곱은 양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차수를 몇 차를 얘기하는 거면은 2제곱근을, 그러니까 2차식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제곱근을 x라고 했을 때 x를 2번 곱했을 때 a제곱이 나오도록 해주는 x의 값은 몇 개입니까? 2개야. 2개인 건 확실해. 실근이든 허근이든. 알겠죠? 자, 그런데 실근을 얘기하고 있잖아. 실근. a제곱의 크기가 얼마라고? 양수야. 양수면 몇 개야? 2개지.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 나오니까. 근데 a제곱이 만약에 0이 되면, 얘는 0이 됐을 경우에는 근이 몇 개가 됩니까? 실근이 1개죠. 1개.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실수가 반드시 2개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표현인 거지, 그치? 니은은 거짓이다 이 말이야. 됐죠? 자, 세 번째. 디귿에 보니까 방정식 x의 2n제곱, 얘는 2n 차식이야. 그럼 근은 몇 개가 나와야 돼? 2n개가 나와야 돼요. 그죠? 얘는 짝수차임에도 불구하고, 자, 얘는 a제곱이에요. 우측에 나와 있는 제곱수가 2n제곱수가, 얘는 잘 안 보이네. 이거의 실근이 자, n제곱근 a 또는 자, 마이너스 n제곱근 a입니까? 차수가 몇 차인데요? 2n 차수인데요? 그렇죠? 그럼 얘는 a제곱이 양이라고 했을 때 양의 제곱근은 뭐가 나올까? 양의 제곱근은 그럼 2n 제곱근 a의 제곱이죠. 그죠? 자, 이번에는 음의 제곱근은 얘 마이너스, 자, 비호 붙이고요. 2n 제곱근 a 제곱이야. 자, 우리 지수법칙 배웠죠? 지수법칙. 그런데 이 a 자체가 양수란 말은 없지. 실수라고 했었잖아. 그치? a가 만약에 양이었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2하고 약분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하고 2도 약분해서 그냥 n제곱근 a로 표현하고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로 표현할 수 있는데 a 자체가 양인지 인지 모르는 상태잖아. 그죠? 그렇게 구분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취할 노릇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4제곱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차수가 여기 2차니까 약분해보면은 자, 여기 약분했어요. 제곱근. 여긴 마이너스 2예요. 의미가 맞습니까? 그죠? 얘는 이미 양수 개념에서 시작했잖아? 근데 이미 이 값은 무슨 값이 돼버려? 음수에 대한 제곱근이니까 갑자기 얘는 실수에서 뭘로 변합니까? 허수로 변하죠? 값이 같지 않죠? 그죠?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거야. 이거 안 된다는 얘기. 함부로 약분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밑에 나와 있는 수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땐 가능하지만 음수일 땐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실근을 얘기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거짓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그래서 얘는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걸면 기억 하나만 맞다는 얘기인 거지, 그지? 자, 조금 혼동스럽고 어려울 수 있는 개념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수 단어에서 뭐가 제일 어렵냐면은 특히 계산이 아주 어렵게 나오지 않는 상태에 한해서는 보통 개념 문제에서 많이 헷갈리고 어려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념 정립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정리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고난도 문제 그 2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10페이지 지금 하고 있죠? 고난도 문제 2번이요. 자, A집합의 원소가 몇 개가 나왔냐면은, 자, 6개가 나왔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그 다음에 3, 4. 이렇게 6종류의 원소가 되어 있고요.
집합 B는 원소 B로 이루어졌는데 이 B라는 아이는 A를 제곱한 형태거든? 근데 A라는 원소는 반드시 A 집합에 있는 원소래요. 그럼 얘를 원소날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요거를 제곱하면 얼마가 나오니? 16 나오겠죠? 요걸 제곱하면 9가 나오겠죠? 요거 제곱하면 4야. 또 여긴 4가 나올 거고 9가 나올 거고 16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3개만 가능하겠다. 됐죠? 자, 이번에는 X라는 원소는 지금 A 집합의 원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Y라는 원소는 B 집합의 원소래요. 그런데 얘는 Y 제곱근 X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그죠? 그때 X, Y의 순서의 개수를 구해보자 그랬어요. 자, 중요한 거는 뭡니까? 미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수가 중요한 거지. 차수는 일단은 Y는 분명히 B 집합에 있는 원소라 그랬으니까 Y가 될 수 있는 후보는 16 또, 그러니까 작은 거부터 볼까요? 4 또는 9 또는 16이에요. Y가 가능한 건. 그치? X가 가능한 값은 뭡니까? A 집합의 원소니까 음수부터 시작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3, 4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치? 근데 실근의 개수를 따질 때, 자, 일단은 차수가 홀수 차수랑 짝수 차수랑 섞였단 말이야. 됐지? 그러면은 구분을 먼저 집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Y가 만약에 짝수로 이루어졌어요. Y가 짝수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Y 값이 4 또는 16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두 번째, 이번에는 Y의 차수가 얘는 홀수 차수 9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9에 해당되는, 홀수 차수에 해당되는 그런 형태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자, Y 제곱근 X를 푼다 그랬는데 이 차수가 무조건 짝수차야. 짝수차. 그러면은 들어가 있는 이 X의 값이 뭐일 때? 양일 때, 0일 때, 음일 때를 구분 지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X의 값이 이때 존재하는 X의 값이 양수면 얘는 무조건 몇 개야? 2개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고, X의 값이 0이면 얘는 실근 1개를 갖게 된다는 얘기고, X가 음수가 되면 얘는 실근이 존재하지 분명히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른쪽 가볼게. 얘는 또 마찬가지 Y제곱근 X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그치? Y가 홀수차죠? 그러면은 홀수차수일 때는 이 X가 양일 때나 0일 때나 음일 때나 관계없이 무조건 얘는 몇 개다? 실근이 1개가 된다 그랬어요. 얘는 무조건 실근이 몇 개입니다? 1개만 나와요. 1개만. 이 X가 양이든 0이든 음이든 상관없이요. 그러면 구분해 봅시다. 여기 존재하는 X값 중에서 음수인 것은 절대로 실근이 존재하지 않겠지. 그치? 얘는 근데 실수값이 나오도록 한다는 거거든? 그럼 얘는 안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 다음에 실수 X 중에서 0이 존재합니까? 얘는 일단 안 나와요. 그죠? 그럼 실근이 나올 수 있는 건 X가 양수일 때 나오는 거구나. 양수일 때. 양수가 X가 뭐 있습니까? 2, 3, 4가 있잖아요? 그죠? 요때 가능한 X는 뭐가 나옵니까? 2, 3, 4예요. 2, 3, 4. 그죠? 그러면 조합을 해보면은 2,4가 나올 수 있죠? 2,16이 나올 수 있고, 또 3,4가 나올 수 있고, 3,10, 4,4에다가 4,16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여기는 순상이 몇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6개의 순상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 보자. 이 X가 양이든 0이든 음이든 상관없다 그랬죠. 근데 그 원소가 뭡니까? X에 해당되는 원소는 존재가 몇 개입니까?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6개가 존재하잖아. X의 값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3, 4, 6개가 존재하잖아. 그러면은 이 존재하는 Y랑 순서상을 만들어 보면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3,9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면 6가지가 나오겠지, 그지? 여기서도 6가지 순서상이 존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합하면 결국 몇 개의 순서상이 존재합니다? 12개의 순서상이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지? 개념을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전에 대비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개념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좋은 문제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알겠죠? 문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금 선생님 풀이하는 내용들은 뭐라 그랬죠? 선생님 또 카톡방에다 단톡방에다 남길 텐데, 고난도 문제는 풀이를 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 한번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하고는 풀이를 본인 풀이하고 이제 선생님 풀이랑 비교해 가면서 취사 선택하는 거죠. 얻을 건 얻고 버릴 건 버리라는 얘기야. 알겠지? 중요한 내용들이 혹시 본인이 캐치가 됐으면 옆에다가 색깔펜으로 주석을 달아놓는 그런 좋은 습관들을 길들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정리해보세요.
자, 3번 문제 뭐 1등급 문제라고 나와 있어서 예, 봤어요. 예. 예, 개념이 아주 좋아요. 예, 이런 거는 이제 모의고사 형식이나 수능 문제에도 출제가 자주 될 수 있는 유형들이죠. 예, 별표 3개 정도 칠게요. 자, 일단 조건부터 잘 읽어봅시다. 자, x는 실수라고 조건을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n의 값은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 중요한 조건 나왔죠. 자, f n, x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겠냐면은 여기 존재하는 x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로 이루어진 개수요. 실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됐죠? 자, 그럼 이 식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차수를 지정하는 건 뭐죠? n이죠, n. 그럼 n의 차수가 짝수차일 때 이 x의 값이 뭐가 되면? 양수가 되면 얘는 2개야. 시그니. 그럼 이 값이 2가 나온다는 얘기지. x의 값이 만약에 0이면 얘는 0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죠? 예. 자, 요번에 세 번째 x의 값이 음수가 되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값은 그럼 0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자, 근데 만약에 이 n의 차수가 홀수차야. 그럼 반드시 구분하라 그랬어요. 홀수일 때는 자,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를 구분해서 풀고 있죠.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고요. 이때 x의 값이 0이든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이 얘는 실수가 몇 개라고요? 실근으로 이루어진 게 1개라 그랬죠. 그죠? 무조건 1개야. x의 양, 음에 관계없이 무조건 f, n, x는 무조건 얼마다? 1이다. 됐죠? 네, 이렇게 먼저 개념을 설정을 하셔야 되죠. 그죠? 자, 이렇게 개념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되셨죠? 자, 기억에 한번 볼까? 보기를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볼게요. a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a가 양인지 0인지 음인지는 구분 못해요, 지금. 자, f 3, 그러면 3이라는 얘기는 차수가 3차식이라는 얘기네. 그죠? 3,a와 그 다음 f 3,a 제곱의 값은 서로 같겠느냐? 바로 답 나오나요? 그죠? 차수가 몇 차라고요? 홀수차에 해당된다고, 홀수차. 그죠? 그럼 뒤에 나오는 요 x에 해당되는 a 값과 a 제곱은 양이 됐든 0이 됐든 음이 됐든 무조건 이 실근이 몇 개라고요? 1개라고요, 이 값이. 무조건 실근이 몇 개라고요? 1개라고요. 그럼 당연히 등식이 성립하는 게 맞죠. 그죠? 기억은 참이에요. 자, 이번에는 니은. 자, A, B는 실수 조건이네. 양과 0과 음인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자, A가 B보다 작다는 조건에서요. 그러면 F, 4. 그럼 차수가 4차니까 짝수차야. 그럼 뒤에 오는 값이 양인지 0인지 음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네요. 그죠? 자, 우변에 나오는 값도 뭡니까? F4죠. 똑같이 차수가 4차로 이루어졌어. 근데 f4,a 값이 f4,b보다 항상 작거나 같겠습니까? 자, 한번 구분해 봅시다. 첫 번째, 그러니까 a가 b가 둘 다 양일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4차식일 때 양수가 되면 이 값은 2예요, 각각. 이 값이 2가 나오고 이 값이 2가 나오는 거야. 왜? 2개니까. 그러면 이쪽이 같아요, 값이. 두 번째, A가 음이고 B가 양일 수 있죠? 그럼 A가 음수가 됐을 때는 얘는 0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양수가 됐을 때니까 B 값이 양수가 됐을 때니까 얘는 2개죠. 그러니까 2죠. 그럼 이쪽이 크죠. 그죠? 세 번째, 둘 다 음일 수는 있죠. 절대값이 근데 이쪽이 더 큰 경우니까. 그치? 그러면 음수가 됐을 때는 얘도 뭐다? 0이다. 실근이 나올 수가 없다. 얘도 음수에 대한 짝수 n제곱근은 얘는 값이 0개다. 값이 같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오른쪽의 값이 항상 크거나 같다는 사실은 맞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분해보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디귿 한번 볼게. 얘는 A, B가 다행인데 실수가 아니라 A, B가 모두 2 이상의 자연수래. 자연수면 양수니까. 그죠? A, B는 2 이상의 모두 2 이상의 자연수입니다. 2 이상의 자연수 조건이네요. 그러니까 A, B가 양수란 말이야. 됐지? 자, 그러면 식을 풀어봤더니 f, a, b. 그치? 그 다음에 f, b, a.
그죠? 그러면은 저 뒤에 나오는 값을 보세요. B하고 A는 전부 다 무슨 수요? 예, 양수예요, 양수. 예, 양수. 그럼 양수. x의 값이 양수인 쪽에서만 따지면 되겠네. 얘는 x의 값이 양이어더라도 얘는 무조건 값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 b하고 a 값은 모두 양수인데 이 값이 같질 않대. 값이 같질 않대요. 예, 그쵸? 이 이상의 자연수인데. 그러면 만약에 a가 짝수야. 그러니까 a가 홀수야. b도 홀수야. 자, 한번 나눠보세요. 여기가 이제 홀수야. 여기가 짝수야. 여기가 짝수야. 여기가 홀수야. 모든 경우를 나눠보세요. 둘 다 짝수예요. 자, 이 앞에 나오는 차수 얘기하는 거야. A, B가 홀, 짝, 홀, 짝 구분해 볼 수 있지. 그치? 헷갈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오는 x에 해당되는 값은 모두 양수인데 여기 뒤에 나오는 값은 양수거든. 그치? 그럼 홀수 차수가 됐을 때 무조건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값이 이쪽도 1 나오고 이쪽도 1 나오는 거지. 그럼 불가능하지. 그죠? 이쪽이 홀수야. 그럼 값이 1이지 무조건. 얘는 짝수야. 근데 양수야. 두 개야. 값이 같지 않아. 이건 맞아. 여기가 짝수야. 그러면 얘는 두 개. 얘는 홀수야. 그러면 얘는 한 개. 값이 같지 않지. 자, 이쪽이 짝수야. 그럼 여긴 두 개야. 여긴 값이 또 두 개야. 그럼 값이 같아져 버려. 이건 불가능해. 됐죠? 그러니까 값이 같지 않으려면 이 A, B는 값이 홀짝이 서로 구분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는 홀수이지만 하나는 반드시 짝수가 된다는 뜻이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에서 뭐를 풀어봤어요? f a 플러스 b, b라는 수와 f a, b, b라는 수 중에서 오른쪽이 더 큽니까? 한번 따져볼게요. 그럼 a 더하기 b는 항상 홀과 짝에 섞여져 있는 수니까 얘는 홀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b라고 하는 거 홀짝이 곱해진 거니까 얘는 짝수에 해당된단 말이야. 뒤에 나오는 x에 해당되는 수는 뭡니까? 둘 다 양수잖아? 그치? 그럼 이 값은 뭘로 결정됩니까? 값이 1이죠. 한 개죠. 홀수 차수니까. 근데 얘는 짝수 차잖아. 그럼 얘는 값이 몇 개야?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식은 두 개죠. 그럼 이 오른쪽이 큰 게 맞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디귿도 맞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급하게 먼저 막 급하게 풀 필요 없이 먼저 앞에 나오는 이 n에 해당되는 차수가 짝수 차수일지 홀수 차수일지를 먼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짝수 차수일 때는 뒤에 나오는 이 n제곱수에 해당되는 x가 양일 때랑 0일 때랑 음일 때랑 각각 구분해서 몇 개씩 존재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를 해놓고 푸시는 게 더 훨씬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정리 잘 해보세요. 자, 문제 4번이에요. 조건 잘 읽어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을 따져주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가 보통은 뭡니까? 절대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 자, 문제를 봤더니 여긴 5제곱근이에요. 5제곱근에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 가로 a 빼기 1x에 빼기 16의 값이 음수래요. 따져줄 수 있을까요? 자, 동시에 얘는 짝수차죠. 10제곱근 a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라는 수가 얘는 양수래요. 그죠? 자, 홀수 차수일 때 얘가 양일 때면 얘는 양수가 나오죠. 얘는 0이면 0으로 나오겠지? 얘는 음수면 음수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음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어떠한 x를 다 집어넣어도 얘는 음수였다는 얘기지. 자, 이 말이죠. 자, 짝수차예요. 이게 양수였다면 얘 양의 값이 맞죠. 얘 0이었으면 0인 거고요. 음수였으면 값의 크기가 없는 허근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양수였다는 얘기네. 모든 x에 대해서는 양수값만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다. 됐죠? 예.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a 범위를 한번 찾아보자. 먼저 여기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 가로 a 빼기 x 플러스 16이 0보다 커야 되는 거거든. 우리 수학상 절대부등식편에서 우리 다뤄봤었어요. 어떻게 풀어볼까? 앞에다 한번 y를 붙여서 이제 2차 함수를 한번 생각해볼게. 얘는 모든 x를 집어넣었을 때 어떠한 x에 관련 없이 항상 y는 0보다 어때야 되니까? 커야 되니까 모양이 아래로 불러오면서 x축과 만남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떠한 x를 집어넣어도 항상 값이 무슨 값만 나와야 되니까? 양수값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2차 함계수는 반드시 양수인지 확인해 보면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죠. 그죠? 예. x 절편이 없으면은
2차 함수에 대한 뭐요? 판별식은 0보다 작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자, 짝수 판별식으로 풀어볼게. b 프라임 제곱 a 빼기 1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이게 0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인가 굳이 전개하지 마시고 상수만 이항해서 그럼 a 빼기 1의 범위는 4a 값이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4가 나올 거고 그럼 양변에 1씩 더해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3부터 5, 4a 이런 범위가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가 1식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자, 얘는 A가 뭐 양입니다, 음입니다 이런 조건이 있나? 그런 말 없죠? 실수 A라고 했기 때문에 A는 0일 수도 있네요. 조심해야 되네. 그러면은 구분할 때 어떻게 푼다? 반드시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 반드시 구분한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실수 요인들이 나오는 거야. 그럼 A가 만약에 0이었다면 얘는 0x의 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0x 플러스 2야. 그러면은 x자리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 양수죠? 그럼 참이네요, 참. 그러면 따라서 A는 0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사실일 거야. 자, 조심해야 돼. A가 0이 아니면 그러면 얘를 마찬가지로 2차 함수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앞에다 y를 붙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값이 항상 x자리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양수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얘는 위로 볼록이 될 수 없죠. 얘 아래로 볼록이면서 아까 얘기한 내용처럼 x축 위로 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모든 x에 대해서 있는 양수값밖에 안 나올 텐데 얘는 따져야 될 조건이 뭡니까? 2차 함계수가 양수해야지 아래로 볼록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견은 x축과 만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x절편이 없다는 얘기는 실근이 없었다는 얘기니까 2차 함수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어땠다? 작게 나온다는 뜻이지.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8a 값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인수분해해서 풀면 a는 0과 8 사이가 나오겠네. 그지?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지를 꼭 확인해 봤어요. 그죠? 그럼 요거네요. 그죠? 요게 이식이네. 그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식이라고 단정 안 할게요. 왜? 얘랑 얘랑 나중에 합쳐서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 A는 0도 되는 거군요. 그죠? 자, 그래서 A는 0 이상 8 미만이 나오는 요 식이 이식이다. 그지? 이렇게. 그럼 1식과 2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보라 그랬으니까 A는 그럼 0 이상 5 미만 나오겠다. 그지? A는 0 이상 5 미만. 이게 정답이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요거를 알파로 정의했고 얘를 베타로 정의했네. 그지? 등호 이쪽에 있는 거 맞고요. 그럼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0 더하기 5니까 얘 값이 5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네. 뭔가 지금 연관이 된 문제가 뭐예요? 자, 지수법칙 단원이죠? 그런데 수학상, 풀다 보니까 수학상 문제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학상 수학과를 시킬 때 항상 강조했던 내용은 아무리 봐도 부족함이 없다. 아무리 여러 번 봐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야. 수학상 수학과는 모든 전 수능 영역 문제에 연관돼서 산술적인 부분에서 다 연관돼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절대부등식이 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자, 쉽게 정석책을 찾아서 절대부등식편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그럴 시간이 없다면은 동영상 강의 찾아서 부등식편을 찾아보시면 돼요. 수학상 부등식편 보면 자세히 또 설명되어 있으니까 개념 이해 안 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예, 정리해볼게. 자, 그 다음에 가서 자, 5번 A, B는 전부 다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네요. 지금 A 가로 A, B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겠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A를 차수로 지정했죠. A 제곱근 B예요. 자, B의 A 제곱근이 아니야. 읽을 때 A 제곱근 B라고 있는 거지. 그치? 자, 이때 C의 값도 C도 정리할게. C도 보니까 조건에 보니까 2 이상의 자연수라고 나왔으니까 더불어 정리를 해줄게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보자. 기억. 좌변을 한번 볼게요. 자, 우변을 한번 볼게요. A, C였군요. C. 네, 문제 제대로 써야겠다. B의 C승이었구나. 자, 이 값이 서로 같겠습니까? 자, 좌변을 한번 풀어봤던 얘는 식이 A 제곱근 B야. 그죠? 얘는 AC 제곱근 B의 C승이야. 그죠? 예. 근데 이 밑에 나오는 B는 전부 다 양수죠? 그럼 이럴 때는 구분 없이, 이 지수법칙에서 어떻게, 이거 약분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냥 이거네, 뭐야. A 제곱근 B랑 같죠? 같은 값이지. 그러니까 얘는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기억은 참이네, 그러니까. 자, 요번에는 니은. 자,
자, 요 값이 얘랑 같겠습니까? 자, 얘랑 같겠습니까? 얘를 또 풀어볼게요. 자, 풀었더니 얘는 a제곱근 b가 되는 거고 얘는 a제곱의 제곱근이죠. a제곱 제곱근 그 다음 b의 제곱이죠. 그죠? 여러분들 위에 나오는 지수법칙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여기 밑에 위에 나와 있는 차수를 다시 약분해서 푸는 거는 불가능해요. 자, 위에 나왔던 식은 사실 지수의 합장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AC의 차수를 가지고 어떻게 미수가 갖고 있던 차수를 나눠주는 게 맞지, 지수의 합장에서는. 그러니까 C가 약분되는 거였고요. B의 A분의 1승은 다시 제곱근 형태로 표현하면 A제곱근 B가 되는 게 맞지. 그치? 근데 이 값을 만약에 지수합장으로 보자면은 B의, 자봐, A의 제곱의 차수를 B의 제곱으로, 2승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죠? A 제곱이라는 이 차수를, 그치? 예. 이 차수는 뭐였습니까? AC를 가지고 나눴었죠. AC를 가지고 C를 나눴었지. 그치? 그럼 차수가 있는 A 제곱의 차수란 말이야. 그냥 거꾸로 썼구나. 여기는 A 제곱이 이제 분모 쪽으로 오고 분자 쪽에 뭐가 옵니까? 2가 오죠. 그죠? 이 형태가 맞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같은 값이 아니죠. 얘는 B에 대해서 몇 승이고요? 얘는 A분의 1승인 거고요. A분의 1이 얘랑 왜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니은은 거짓이라는 얘기네요. 따져볼 수 있겠죠? 예. 자, 이번엔 디귿. 이 값이, 누구랑 곱해졌을 때, 이 값이랑 다시 곱해졌을 때, 얘랑 값이 같겠느냐. 이렇게 풀이했어요. 그죠? 자, 좌변을 한번 풀어볼게. 얘는 A제곱근 B죠? 곱하기 얘는 A제곱근 C예요. 차수가 당연히 같죠? 그죠? 그럼 얘를 만약에 풀어주면 A제곱근 안에 BC의 값이 곱해져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야. 그죠? 내가 우변을 풀어볼게. 얘는 A제곱근 뭡니까? BC죠? 네, 같은 값이네요, 결국에. 풀어봤더니 등식 성립합니다. 디귿 참이네, 그지? 모르는 것을 골라보자. 기억과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네. 다음. 자, 다음은 6번. 뭔가 계산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직립면체가 이렇게 있었대요. 그림이 잘 그려졌나 모르겠네. 다다다다다다. 자, 가로의 길이가 얘 루트 8이요. 세로의 길이가 세제곱근 32요. 그 다음 높이가 세제곱근에 다시 안에서 제곱근 128이에요. 조심해야 돼, 그치?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는 정육면체가 있어요. 이 정육면체 부피랑 어떻다고요? 예, 같답니다. 그치? 예. 그러면 한 모서리 길이를 그냥 x라고 하는데 이 x의 길이가 얼마로 나왔냐면 문제에서 m제곱근 2의 n등으로 나왔어요. 됐죠? 이 mn과 n의 값은 서로 수인 자연수랍니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지, 그지? 자, 그럼 x를 세제곱했을 때 이 세 값을 전부 다 곱한 값이 같겠다, 그지?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x의 세제곱은 루트 8 곱하기 세제곱근 32 곱하기 세제곱근에 다시 제곱근이야. 거기에 128과 곱했을 때 같은 값이 되겠다, 그지? 자, 이런 식으로. 특이한 건 뭡니까? 8, 32, 128은 전부 다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뭡니까? 얘는 지수의 확장으로 할까요? 그냥 제곱근으로 표현해볼까? 얘는 그러면은 루트 안에서요, 얘 2의 3승으로 표현된 거지. 그치? 바로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2제곱근이 있는 거고요. 얘는 세제곱근에 얘 몇 승입니까? 2의 5승입니까? 이런 식으로요. 곱하기 여기 앞에 2제곱근 생략되어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곱했을 때 얘는 6제곱근 얼마야? 128이야. 그러면 128도 2의 거듭제곱 바꿀게요. 그럼 2의 7승인가요? 네, 2의 7승.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은 세 값을 동시에 곱하려면은 차수가 어때야 되는데? 차수가 같아져야 되는데 차수를 우리는 같게는 할 수 있다, 그지? 전부 다 2, 3, 6의 최종 배수가 얼마니까? 네, 6이니까 6차식으로 만들 수 있겠지, 그지? 자, 6제곱근. 그럼 얘는 3이 곱해지니까 3을 곱하면 2의 9승이죠. 이런 식으로. 다시 6제곱근을 바꿔볼게. 얘는 그럼 2가 곱해진 거니까 2의 10승이죠. 그래서 다시 2로 약분하면 뭐가 되나요? 3이 되고 5가 되는 거잖아. 자, 다시 여기는 6제곱근 그대로 2의 7승이네요. 그죠?
그럼 전부 다 곱했을 때 얼마가 됩니까? 6제곱근 근호 안에서요. 그죠? 2의 9승 곱하기 2의 10승 곱하기 2의 7승으로 예,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 변형할 수 있으니까. 자, 지수 법칙에 따르면은 2에, 자, 9, 10, 7을 전부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식이 26승인가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자, 얘랑 x의 3승꼴이 얘라 그랬지. 그죠? 일단 여기 한번 약분해 놓고 시작할게. 6하고 여기 26을 약분할 수 있으니까, 자, 2로 약분하면 세제곱근 될 거고요. 여긴 2의 13승 되겠다. 됐죠? 자, 위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얘는 그런 게 x의 세제곱이 뭐가 됐습니까? 세제곱근에 2의 13승이 된 거예요. 됐죠? 근데 문제는 한 변의 모서리 길이 x의 값을 구하면, 그죠? 그럼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3분의 1승 취하는 거지, 그지? x에, 자, 여기서 3분의 1승 취하면은 여기가 1승이 되면서 여기서 다시 3분의 1승이 되는 거니까 세제곱근 2의 13승에 대해서 3분의 1승이야. 그죠? 그럼 지수학적으로 가볼까요? 마땅히 여기서 바로 계산하는 법칙이 없으니까 안으로 3분의 1승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얘는 2의 3분의 13승에 대해서 다시 몇 승? 3분의 1승. 그럼 얘는 2의 몇 승입니까? 2의, 자, 9분의 13승이죠. 그죠? 네, 문제에서는 얘를 다시 거듭제곱으로 표현했으니까 얘는 그럼 9제곱근 2의 13승이 맞겠지. 그럼 9하고 13은 서로 소니까 딱 들어맞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m의 값이 뭐가 되는 거고 9가 되는 거고 n의 값이 13승이 되겠지. 그지? 따라서 m 더하기 n의 값은 9 더하기 13을 했으니까 22가 나오면 정답이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 자, 다음 문제 7번 볼까? 잘 해결되고 있나요? 자, A, B, C는 전부 다 무슨 범위냐면은 이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고요. 자, 근데 정의를 하나 내리겠구나. 기호 A, B, C는 A 제곱근에, 자, B를 먼저 곱하고요. 다시 B 제곱근 C를 곱한 수야.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럼 존재하는 P의 값 볼게요. P의 값이, 자, 6, 2,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기호로 표현할 수 있고요. Q의 값도 8, 3, n이라고 했으니까 기호로 표현할 수 있죠. 얘는 R의 값도 4, 2, 2라고 했으니까 표현할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제일 마지막에 봤더니 부등식이 P, Q, R 순으로 값의 크기가 정해져야 된대요. 이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 그럼 먼저 P의 값도 정리를 해보는 게 맞겠는데, 자, 얘는 일단 6제곱근이 나올 거야. 그치? 그 다음에 2가 곱해진 거야. 그 다음 다시 얘는 제곱근에 뭐가 나옵니까? 3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자, Q를 한번 풀어볼게. 얘는 8제곱근에, 자, 3이 한번 곱해지고 다시 3제곱근 n이 되겠다. 그치? 자, 얘는 4제곱근에, 자, 2를 먼저 곱하고 제곱근에 뭐가 나옵니까? 2가 나오겠다. 그치? 식 쓰는 거야 어렵진 않네. 자, 크기를 먼저 비교해 보는데, 그럼, 지수법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건 봐봐. 6제곱근 2에 뭐를 곱한 거야? 6제곱근 2에다가 얘는 12제곱근 3을 곱한 거죠. 그죠? 자, 얘는요, 8제곱근 3에 뭐를 곱했냐면은, 8, 3, 24제곱근에 n을 곱한 수예요. 자, 얘는 4제곱근 2에다가 뭐를 곱했니? 8제곱근 2를 곱한 수지. 자, 먼저 끊어 놓자. 예. 자, 그러고 봤더니 두 개를 곱해주고 싶어요. 안으로 들여보내서 뭔가 크기를 비교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차수가 다르니까. 그럼 전부 다 어떻게? 차수를 여기 12차니 여기 24. 그럼 24에 대해서 차수를 맞춰보면 되겠구나. 자, 얘는 24제곱근 뭡니까? 얘는 4를 곱했으니까 2의 4승이 오겠죠. 곱하기 얘는 24제곱근 얘는 뭐가 옵니까? 3의 2승이 오겠죠. 그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얘는 24로 맞추니까 3을 곱한 거니까 3의 3승 나오겠다. 곱하기 24제곱근 A 나오겠는데. 그죠? 얘는 24제곱근이 얼마입니까? 6을 곱한 거니까 2의 6승 나오겠네. 얘는 24제곱근에 3승을 취한 거죠. 2의 3승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나오면 나겠다. 그치? 자,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곱해볼까요? 그럼 얘는 24제곱근에, 자, 16이죠. 여기가 얼마입니까? 9가 되네요. 그럼 얘는 24제곱근에 얼마가 됩니까? 144가 됩니까? 맞죠? 144. 얘는
24제곱근 안에 3의 3승이면 27. 그 다음 곱하기 n이죠. 그죠? 요런 형태로 나온 거고요. 자, 얘는 24제곱근에 얘는 64인가요? 64에다가 8을 곱했네요. 그러면 8, 4, 얼마? 2의 9승이니까 512구나. 2의 9승이니까 512. 그렇게 따질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네. 그지? 그러면, 자, 차수가 전부 다 동일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크기 비교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그럼 결국 알맹이만 보면 되죠. 자, 144가 뭐보다? 27 곱하기 n의 값보다는 작을 것이고, 그 다음에 512보다는 작겠다, 그지? 자, 이렇게. 그러면 자연수 n의 값이니까 계산만 하면 되겠는데요? 자, 얘는 27분의 144 나오죠? 얘는 27분의 512가 나오죠? 대략 얼마인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이건 9이 약분할 수 있겠구나. 이거는 9, 3, 27에 얼마입니까? 9, 1은 9에 9, 2, 54. 그럼 얘는 5점 몇이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6에 8이니까, 6에 2니까 지금 9의 배수가 안 되는구나. 그럼 직접 나눠볼까요? 3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자, 512를, 자, 27로 한번 나눠봤더니, 자, 처음에는 2배는 안 되죠. 54니까 한 번 들어갔어요. 27. 자, 위에 4를 뺐더니, 여기는 242가 됐고요. 그러면은, 몇 번 정도로 하나? 8, 8, 26. 9? 9가 될까요? 9, 7에 63에 9, 28, 243이니까 안 맞죠? 그럼 18이네. 18점 얼마가 되겠다, 그지? 18점 얼마가 되겠네? 얘는 18점 얼마. 자, 썼어요. 18점 얼마. 그러면 이 n의 값은 자연수가 뭐부터 시작할까요? 6부터 시작하는 게 맞고 18까지 가겠죠, 그죠? 개수니까 결국에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다음에 1 더하는 거, 그지? 그럼 13개가 정답이겠다, 그지? 자, 이런 식으로요. 찾아보면 되겠네, 그지? 자, 이번엔 8번 문제.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 자, A집합은 나와있죠. A집합은 X가 세제곱근 3보다는 클 거고, 얘는 4제곱근 5보다 작은 X의 모임이야. 자, 이번엔 B집합을 한번 써볼게. 자, 얘는 X가 제곱근에, 세제곱근에 다시 10이 있고요. 그 앞보다는 크대요. 이번에는 세제곱근에 12보다는 얘는 작은 수야. 그죠? 근데 A교 B를 구해보세요. A집합에 이 집합과의 교차하는 원소들의 모임. 그 집합 안에 12제곱근 n이 들어간대. 그때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은 공통범위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식을 풀어주는데, 여기는 2제곱근이었죠? 여긴 2제곱근이었어요. 그럼 식을 먼저 풀게 되면 얘는 6제곱근 10이야. 이거부터 먼저 풀이해 할게요. 얘는 6제곱근 12가 되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차수가 현재 여긴 6차로 지정돼 있지? 얘는 3차와 4차로 지정돼 있네. 3과 4와 6의 최종배수가 12차죠, 그죠? 12차로 맞춰봅시다. 얘는 그럼 12제곱근 얼마가 됩니까? 얘는 4배한 거니까 3의 4승 81 되겠죠? 자, 이 크기가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는 12제곱근 얼마입니까? 3배가 되니까 5의 3승. 그럼 125 나오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X의 크기가 이렇게 변형이 됐다. 자, 얘는 12제곱근을 맞춰봤더니 얘는 2배가 됐으니까 10의 제곱. 그럼 100이 나올 거고요. 이쪽은 12제곱근 얼마입니까? 2배 했으니까 12의 제곱. 144 다 나오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A교 B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럼 A교 B를 구해봤더니 X가 어디 있습니까? 12제곱근 100부터 12제곱근 125까지 가면 되겠다, 그지? 12제곱근 100부터 12제곱근 125까지 가면 되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요. 요 집합 안에 무슨 원소가 들어간다고요? 12제곱근 n의 값이 포함된다고요. 그죠? 그럼 포함되려면은 자, 차수가 똑같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n의 값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으면 됩니까? 100하고 125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n의 값은 자연수가 101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124까지 갑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됐지? 그럼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다음에 1 더하는 게 개수니까, 자, 얼마입니까? 개수가 그러면은 24개가 나옵니까? 이렇게 하면 맞겠다, 그지? 됐나요? 등호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연결 문제 9번이에요. 또 산수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자, 이거 연수 문제에서 풀어봤던 기억납니까? 일종의 규칙성을 갖고 있는 패턴 이 문제죠. 자, 네 제곱근에 봐봐. 여기는 3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승분에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승이야. 뭔가 규칙적이죠? 자, 여기다가 똑같은 차수니까 분명히 근호 안에 들어가서 두 가지 곱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분모를 완전 정리해봤더니 2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얘는 2의 마이너스 3승분에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3승. 뭔가 약분 패턴으로 가게끔 여러분들이 조작을 하시면 돼요. 조작. 어떻게 조작한다? 선생님이 알려줬듯이 대각선 방향을 보세요. 차수가 여기 3차고 차수가 마이너스 1차죠? 그럼 절대값의 합은 몇입니까? 4예요, 4. 알겠죠? 예. 그러면은 분모 문자에다 몇을 곱합니까? 예. 3의 4승을 똑같이 곱해보자. 이렇게 곱해보자는 얘기야. 됐죠? 여기도 대각선 방향을 봤더니 차수가 끝방향이 3하고 마이너스 절대값의 합이 4니까 똑같이 몇 승을? 예, 2의 4승을 똑같이 곱해보자는 얘기야. 알겠죠? 예. 이제 음의 지수 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음의 지수 쪽을. 예. 그랬더니, 자, 네제곱근 근호 안에서요. 자, 여기 분모 쪽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곱하면 3의 3승 나오겠죠? 더하기 3의 2승 나올 거고, 다시 3의 1승 나오겠다. 그지? 여긴 그대로 전개 안 할 거예요. 이렇게요.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그대로 정리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가서 곱하기 4제곱근. 자, 이런 식으로 쭉. 이번엔 2의 4승을 똑같이 곱했더니 2의 3승 곱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1승 나오겠네. 눈에 보이죠, 이제? 어떻게 풀릴지. 여긴 그대로 2의 4승, 가로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3승. 이런 식으로 정리해봤네. 그치? 그러면은 어차피 4제곱 차수가 똑같잖아? 그럼 근호 안에 들어가서 곱해주면 이 부분이 약분되겠죠. 이렇게 약분되겠지, 그치? 곱하기니까. 그 다음 이 부분이 약분되겠죠, 이제. 그죠? 그러면 남는 게 얼마냐면은 4제곱근 값이 자 3의 4승 곱하기 뭐가 남습니까? 2의 4승이 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얘는 4제곱근 묶어볼까요? 묶어보자. 얘는 그러면 6의 4제곱근이죠, 이렇게. 아, 6의 4승꼴이지. 그치? 그럼 값이 약분하면 얼마야? 그건 6이죠. 6의 1승이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답은 그러면은 4번 나오겠다, 그치? 연습 그냥 했던 문제, 연습 문제 중에서 다뤘던 패턴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음의 지수 쪽을 양의 지수 쪽으로 바꿔주기 위한 형태의 문제야.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을 잘 보세요. 차수가 3차, 마이너스 1차니까 절대값의 합은 4야. 그치? 그럼 지수 쪽을 4차식을 똑같이 곱해보자는 얘기죠. 알겠지? 요게 포인트예요. 자, 다음 문제 이제 10번 가볼게. 집중력 흩뜨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피곤하면 잠좀 껐다가 쉬었다가 좀 해요. 오렌지 주스도 한잔 마시고. 알겠죠? 기지개 좀 펴고, 스트레칭 좀 하고. 자, A의 마이너스 2승이 2라 그랬고요. B의 마이너스 3승이 4라 그랬어요. C의 마이너스 6승이 얼마라 했어? 8이라고 했네. 이때 A, B, C는 양수라고 했네요. A, B, C는 전부 다 양수 조건이고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fn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겠냐면은 bc분의 a의 전체 n승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 됐지? 이때 f2라고 하면 나중에 n의 자리 2 대입하고 f4라고 하면 n의 자리 4 대입해서 뭔가 이제 식을 정리해서 풀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a, b, c를 먼저 식을 정리해 봐야겠는데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취해볼까? 그럼 A의 1승이 얼마가 됩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야. 됐죠? 자, B는 값이 어떻게 될까요? B는. 그럼 4에 대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승으로 나오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1승을 취했으니까. 그치? 요번에 C의 값 뭘로 나올까? 8의 마이너스 6분의 1승으로 취하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요. 고르고 봤더니 특징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미수가 2의 거듭제곱이었다는 사실인 거지. 그럼 2의 거듭제곱으로 마저 바꿔볼까요? 얘는 2에 대해서 마이너스 3분의 2승이에요. 얘는 2에 대해서 마이너스 6분의 3승이니까 약분해보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A 값과 C의 값은 같구나. 그럼 바로 약분할 수 있는데? 그치? 예, 다시요. 중요한 거는 여기 A의 값과 뭐가 왔습니다? C의 값이 같은 꼴로 나오네요. 그쵸? 얘가 2의 3승이니까. 그러면은 A하고 C는 그냥 바로 약분할 수 있겠는데? 그치? 예. 그러면은 결국 FN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은 B분의 1의 N승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B의 마이너스 1승에 대해서 N승이에요. 그죠? 그럼 차라리 이거 식을 좀 B의 마이너스를 바꿀까요? 요거를 바꿔주면 B의 마이너스 1승은 양변의 마이너스 1승을 취했으니까 2의 3분의 2승이죠. 훨씬 쉬워지죠, 그러면. 그죠? B의 마이너스 1승을 이렇게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2의 3분의 2에 대해서 N승이니까 2의 3분의 2의 N승이네요. 정리해봤더니. 그죠? 이거 훨씬 낫죠? 그래서, 자, 요는 F2에다가 뭐를 곱했어요? F4를 곱했고, 다시 F6을 곱해봤습니다. 그럼 N의 자리에 2를 대입하면 2의 3분의 4승이네요. 그죠? 곱하기 4를 대입하니까 2에 대해서 3분의 8승이 되는 거고요. 곱하기 2에 대해서 6을 대입했으니까 3분의 그냥 분모 쪽 3으로 맞출게요. 그럼 6 대입했으니까 12승 이런 식으로. 그럼 지수 쪽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더 설명대로 바뀌겠다. 그럼 2에 3분의 몇 승? 4 더하기 8 더하기 12승. 그죠? 그럼 얘가 24승. 그럼 2에 대해서 3분의 24승. 그럼 2에 몇 승이냐? 8승입니까? 그러면 얼마죠 이게? 256이네요. 256 나오겠다. 그지? 이렇게 풀리면 되겠네. 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겠다. 그지? 포인트는 어디? 여기 특히 A 값과 C 값이 서로 어땠다는 사실? 같았다는 사실. 그러면 어차피 약분해놓고 B의 마이너스 1승을 취해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게 훨씬 간단한 얘기지. 이런 식으로. 예. 정리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이게 11번 문제예요. 자, 서로 다른 두 소수 A, B에 대해서 A, B는 서로 다른 두 소수의 조건이에요. 자, 연립방정식. 자, x 곱하기 제곱근의 y 세제곱 3승. 이 값을 a라고 정의했고요. 두 번째 식. 이번엔 세제곱근 x에다가 뭘 곱했냐면은 y를 곱해본 값이 b라고 했습니다. 됐죠? 우측에 나와 있는 값 한번 볼게요. x는 a의 p승에 곱하기 b의 q승이래요. 자, 이번에 y 값 정리해 볼게요. y는 a의 얼승에 곱하기 b의 s승이래요. 그죠? 유리수 PQRS에 대해서 유리수 네 값을 전부 다 더해보면 뭐 별거 있을까요? 그냥 A 자리에 이거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미수가 X니까 X에 대해서 차수를 맞추면 되는 거고 미수가 Y에 대해서는 차수가 0 차면 되겠다. 그치? 값이 어차피 1 나올 거니까 대입해 볼게요. 자, 얘는 X 곱하기 제곱근의 Y 세제곱 곱하기 이거 전체 몇 승이라고 했나요? 전체 P승이군요. 요거 전체에 대해서 P승이에요. 곱하기 B를 대입할게요. 세제곱근 X 곱하기 Y의 전체 몇 승이냐? Q승이에요. 됐죠? 네,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X의 P승 나오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P는 어차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제곱근 기호 놔둘게요. 얘는 그럼 3P승이야. 제곱근의 Y의 3P승. 자, 곱하기 이거는 그럼 세제곱근 아까 앞에 한 것처럼 Q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X의 Q승 나오겠지? 그 다음 곱하기 Y의 Q승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정리하셔도 상관없어요. X에 대해서 먼저 묶을까? 얘는 X의 P승 곱하기 뭡니까? X의 3분의 Q승이죠? 지수의 확장으로 바꿀게. 이번에 Y에 대해서 한번 바꿀게. Y는 그럼 2분의 3P승 곱하기 그 다음 얼마입니까? Y의 Q승이죠. 그죠? 근데 이 값이 통째로 뭐가 같았어요? X가 됐대요, X. 그럼 차수가 얘가 1차죠. 1차. 더한 값이. P 더하기 3분의 Q가 얼마가 나온 거고요? 1 나온 거야, 1. 그 다음에 여기 더한 값이 차수가 0차가 되지 맞죠? 그지? 왜? Y에 대해서 0승이니까. Y에 대해서 0승이어야지 1이니까, 그지? 그럼 식이 2분의 3P 더하기 Q의 값은 얼마가 되었다? 0이 되었다. 이런 식이 나왔네. 그럼 두 개 연립하면 PQ 풀리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같은 방식이야. 또 대입해보자. 자, A 자리에 뭐 대입했다고요? X 곱하기 제곱근의 Y 3승, 전체 얼승. 자, B의 자리에도 대입했더니 세제곱근 X에 곱하기 Y의 전체 S승이야. 됐죠? 자,
자, 얘를 또 함수해봤더니 a는 x의 r승 나오겠다, 그지? 그 다음 곱하기 얘는 y, 제곱근에 y에 대해서 3r승 y의 3r승, 그지?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세제곱근에 x의 x승, 그죠? 그 다음 곱하기 y에 대해서 s승. 그러면 미수가 똑같은 것끼리 묶었더니 얘는 x의 r승 곱하기 지수의 합장을 써볼게. x의 3분의 s승이 되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미수가 y인 꼴로 한번 묶어볼게. y에 대해서는 2분의 3r승, 그지? 그 다음 곱하기 y에 대해서 s승. 그러면 이게 분명히 x의 0승에 y의 1승이니까 이 차수는 0차식이 돼야 돼, 그죠? 0차식이요. 그러면 r 더하기 3분의 s가 0차식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한 차수가 1차식이 나와야 돼, 맞지? 그죠? 그럼 2분의 3r 더하기 s가 값이 1차 이런 식으로. 그럼 두 식 연립하면 r과 s가 풀려요. 어떻게 할까요? 양변 30 곱해볼까요? 3p 더하기 q가 얼마라고요? 3이라 그랬고요. 여기 20 곱해볼게요. 그러면 3p 더하기 2q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그럼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빼볼까? 그럼 q는 마이너스 3이 나오네. 그쵸? 밑에서 위를 뺐으니까. 예, q는 그래서 마이너스 3 나왔고요. q가 마이너스 3이면은 넘기면 6이니까 p는 2가 나오겠지, 그지? p는 2 나왔네. 자, 유리수 맞죠? 이런 식으로. 또 정리해볼게요. 여기다 양변 30 곱했더니 3r 더하기 s는 0이라는 식 나왔고, 양변에 20 곱했으니까 3r 플러스 2s의 값이 2 나왔네. 그럼 밑에서 다시 미를 빼볼게요. 그럼 s는 2가 나왔고, s가 2가 되면 r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요. 유리수 전부 다 맞죠? 그럼 PQR에서 더하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S의 값을, 자, 이렇게 두 개 먼저 더할게요. 마이너스 1 나왔죠? 그럼 이 더하면 1이니까 1에서 3분의 2 빼면 3분의 1 나오나요? 네, 3분의 1이 정답이다, 그지? 이런 식으로요. 해결? 됐죠? 자, 확인해 보세요. 자, 12번 문제예요. 그래프랑 뭔가 0만 지켜서 하는 그래프, 모양의 유형의 문제야. 예, 무리함수 그래프거든. 자, 그래프를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 Y축이 있죠. 자, X축이 있고요.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Y는 fx씩 나와있죠? 뭐라고 나왔나요? 루트 2x네, 그지? 루트 2x. x 안에 있습니다. 근호 안에. 자,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제, 자, 4점의 좌표를 이렇게 찍어봤어요. 자, 이 점이 A점, 여기 B점, 이 점이 C점, D점인데 수의 말이죠, 얘가. 그래서 A, B, C, D를 전부 다 연결시켜 놨을 때, 예, 사각형 AC, DB, ACDB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봤어요.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고 봤더니 그 넓이의 값이 2의 4분의 1승 곱하기 A의 값일 때, 이때 A를 구하래. 자, 이 넓이가 얼마라고요? 넓이의 값이 2의 4분의 1승 곱하기 A일 때, 이때 A를 구해보래요. 됐죠? 자, 근데 문제상에 A점의 좌표 나왔네요. A점의 좌표가 루트 2, 몇입니까? 여기가 F 루트예요. 그죠? 그 다음에 B점의 좌표, 얘는 X좌표가 2 루트 2네요. 여기가 2 루트 2, Y좌표가 F 2 루트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죠? 예. 그러면 넓이 한번 구해보자, 이제. 넓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1 곱하기 윗변과 아랫변 곱한 다음에 높이 곱하는 거죠? 자, 윗변이라 생각해보자. 윗변은 F 루트 2야. 더하기 아랫변, 여기죠? 여기 F 2 루트 2죠. 윗변과 아랫변 더했고요. 그냥 곱하기 높이가 몇이야? 높이가 여기네, 그지? 높이가 2 루트 2에서 루트 2 뺐으니까 루트 2가 되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럼 F 루트 2를 변형해볼까? F 루트 2는 X에다 루트 2 대입한 거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루트 2예요. 그죠? 플러스 F 2 루트 2는 여기다 2 루트 2 대입한 거죠?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거기 루트 2 곱했어요.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 안쪽에 있는 식이 뭔가 좀 식이 변형이 될 부분인 것 같으니까 분리할게요, 여기를. 자, 이렇게 볼까요? 얘는 루트 2에 뭐를 곱한 거예요? 얘는 2 곱하기 2니까 4제곱근 2를 곱한 거야. 플러스, 자, 여기는 루트 2에 뭐가 곱해졌냐면은 다시 루트 2에
다시 4제곱근 2가 곱해진 거야.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뭔 말인지. 됐죠? 예. 그럼 거기에 루트 2가 곱해진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루트 2를 여기다 한 번씩 전개했다 생각해봐. 그죠? 그럼 여기 앞에가 전부 다 2가 되겠지? 그럼 여기 2분의 1과 전부 다 약분될 거 아니에요. 여기 2분의 1과 전부 다 약분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남는 게 이거밖에 안 남아요. 4제곱근 2 남았죠? 여기는 그러면은 루트 2 곱하기 4제곱근 2가 남았단 말이야. 쉽죠, 이제? 그러면은 4제곱근 2는 뭐 하나의 문제로 봤을 때 동류항이니까 얘는 아이고 여기 떨어져 버리네. 예. 그럼 얘는 4제곱근 2 앞에 얼마 곱해진 거야? 1이 곱해진 거고 얘는 4제곱근 2 앞에 루트 2가 곱해진 거지. 그럼 동류항이니까 묶어줄 수가 있지, 그지? 자, 이렇게. 그럼 얘는 루트 2 더하기로 묶인 상태에 4제곱근 2가 곱해진 형태란 말이야. 그러면 위에 있는 식과 비교가 되지. 자, 얘는 값이 뭐라 그랬습니까? 얘는 아이고 다 부러져 버리네. 예. 자, 얘는 2의 4분의 1승 곱하기 a라고 했는데 요게 2의 4분의 1승이잖아. 그지? 그럼 a는 얘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a는 값이 루트 2 더하기 1이니까 이거 찾으면 되죠. 그죠? 보기 중에 없으면 다시 지수약장을 쓰면 되는 거니까 얘는 2의 몇 승입니까? 2분의 1승이죠? 거기다 1 더한 거야. 그러니까 2의 2분의 1승 더하기 1이겠다. 정답은 5번이네. 5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수식 계산 법칙에서 따르면은 계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해결될 것이고 아니면은 어차피 결론에 도달하긴 하는데 그걸 좀 어렵게 돌아가느냐 좀 쉽게 도달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계산 연습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 예. 확인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13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들 잠깐 커피 한잔 하고 왔는데 동영상 강의가 이게 좋네요. 그죠? 봤더니 가운데 점점점이 나오는 패턴 문제예요. 패턴 문제. 봐봐. 얘를 만약에 계산할 때 앞에서부터 얘는 6제곱근 2죠. 얘는 12제곱근 2예요. 얘는 20제곱근 2예요. 그죠? 그럼 결국에 미수가 2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지수를 전부 다 덧셈 형식으로 갈 거거든? 근데 계산을 미리 해버리면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패턴 찾기에서는 그렇게 풀지 말고요. 봐봐요. 세제곱근에 얘는 제곱근 2라 그랬죠? 첫 번째 4제곱근에 세제곱근 2라 그랬고요. 곱하기 5제곱근에 4제곱근이에요. 일종의 패턴이죠? 3 다음에 2, 4 다음에 3, 5 다음에 4 그치? 곱하기 이제 6 다음에 뭐가 나올까? 예, 5가 나올까? 이런 식이야. 자, 점점점점 곱하기 10제곱근에 9제곱근 2를 계산해보래. 이럴 때는 직접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보다는 그 계산되기 전의 형태를 놓란 말이야. 자, 어떻게 보자. 얘는 6제곱근인데 3 곱하기 2의 제곱근이잖아. 그치? 3 곱하기 2의 제곱근이죠. 얘는 4 곱하기 3제곱근이잖아. 곱하기 얘는 5 곱하기 4제곱근이에요. 이런 식의 형태를 다시 써볼게요. 10 곱하기 9제곱근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수학적으로 써보면 얘는 봐봐. 2의 몇 승이냐면은 2의 2 곱하기 3분의 1승. 그치? 곱하기 2에 대해서 3 곱하기 4분의 1승. 뒤쪽에다가 좀 더 큰 지수 쪽을 놔볼게. 곱하기 얘는 2에 대해서 얘는 4 곱하기 5분의 1승.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자, 얘는 2에 대해서 9 곱하기 10분의 1승.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럼 지수들이 전부 다 더해지면서 얘가 이렇게 난단 말이야.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얘는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얘는 4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풀었던 형태. 기억나세요 이거? 예, 유리식 파트에서 이항 분리시켰던 문제 있지? 부분 분수로 변형해서 풀었던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자, 얘는 이제 9 곱하기 10분의 1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항 분리 어떻게 했었더라 얘들아? 이항 분리라고 하는 거 항을 두 개로 쪼개는 형태죠? 자, a 곱하기 b분의 k 형태를 만들 때 k는 자 1이 되고 1이 아니어도 돼요. 자, 분리하는데 항을 두 개로 쪼개는 방식은 뒤에 있는 값에서 앞에 있는 값을 빼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값을 작게 쓰고 뒤에 있는 값을 크게 쓰고 그죠? 그래서 분리하면은 얘는 b 빼기 a분의 k 가로 공식이 뭐였더라? 그 다음에 뭐 나왔죠? a분의 1 빼기 b분의 1의 형태를 쓰는 거였죠? 그죠?
예, 그러면 앞에다 한번 써볼게요. 미수가 2였고요. 그럼 3에서 2를 빼면 여기가 1이 된단 말이야. 1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빼기가 얼마나 되니? 2분의 1 빼기 3분의 1 되는 거야. 더하기, 다시 또 같은 방식이야. 4에서 3을 빼면 또 1분의 1이죠, 여기가? 그럼 다시 또 3분의 1 빼기 4분의 1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4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점점점점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이 9분의 1 빼기 10분의 1 나오면서 순차적으로 다 소거가 됩니다. 그죠? 만나는 것들이 다 소거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럼 남는 게 제일 앞과 끝밖에 안 남는단 말이야. 그지? 윗부분에 다시 써볼게요. 얘는 식이 그럼 2에 대해서 2분의 1 빼기 10분의 1승이 되면서 통분이 되는 거니까 얘는 10분의 몇이냐? 5에서 1 뺐으니까 10분의 4승. 그럼 2에 대해서 얘는 5분의 2승.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보기 중에 찾아보라 그랬죠? 자, 얘는 그럼 뭡니까? 얘는 5제곱근 2의 제곱이거든? 그럼 5제곱근 4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럼 답은 3번 나오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수학화 문제랑 연관돼서 나왔어요. 수학화 파트에 유리식과 유리함수 파트 있었지. 그때 이항분리 문제 있었단 말이야. 꼭 전부 다 연관돼 있죠. 그죠? 수학상, 수학화랑 전부 다 연관이 돼서 나온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 자, 14번 문제. 수능에서 출제됐던 기출문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14번 문제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면 별로 안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거든요. 14번에 별표 몇 개씩까? 3개씩까? 예. 차분히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 방사성 물질의 양이 처음에 양의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 부릅니다. 과학 시간 배웠나? 예. 질량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 탄소 14번 그죠? 예, 반감기는 5750년이나 걸린대요. 5750년 후에는 그 질량이 반이 된대요. 어떤 생물체의 화석에 현재 함유되어 있는 탄소의 양이 8g일 때 500년 후에 이 화석에 함유된 탄소의 양은 2의 K승g입니다. 이때 유리수 K값을 구해보자. 자, 어떤 패턴의 문제일까? 자, 방사성 처음에 물질의 양이 처음의 양이 A였다고 생각을 해봐. 됐거든요? 자, 1년 뒤에 양이 줄어들어요. 다시 1년 뒤에 또 양이 줄어들어요. 그죠? 예. 일정한 비율만큼 줄어들더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자, 1년 뒤에 1년 후가 됐을 때 그 양이 얼마냐면은 A에 대해서 X배야. 그럼 X는 분명 1보다 작은 값이어야 돼. 그죠? 그래야지 양이 줄어들죠. X는 그러니까 양수인데 1보단 작은 값이야. 됐지? 다시 요번에는 X배로 줄어들었죠? 그럼 2년 뒤가 됐어요. 다시 X가 곱해진단 말이야. 그럼 A의 X의 제곱의 형태가 되겠지. 다시 3년 뒤가 됐어요. 3년 뒤가 되면 다시 X의 3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줄어든 값이 만약에 N년 뒤가 됐어요. N년 뒤. N년 뒤가 되면은 얘는 A 곱하기 X의 N승이 되지 않을까? 됐지? 그런데 몇 년이 지났을 때 5750년이 지났을 때 그 양이 얼마가 되냐면은 이 N의 값이 5750년이 되었을 때 반드시 이 양이 얼마가 되냐면은 A 곱하기 X의 5750승의 값이 기존 현존하는 그 질량 처음의 양에 대해서 항상 2분의 1배가 되는 거야. 되니? 예.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죠? 그럼 결국에 X의 5750승은 2분의 1란 말이야. 됐죠? 다시 끌고 와볼게요. X의 5750승은 값이 얼마라고요? 2분의 1이라고요. 됐죠? 그러면 X의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X는 얼마입니까? 양변에 5750승분의 1을 취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2분의 1에 5750승분의 1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예.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결국 정작 이거예요. 이제 문제가 처음에 양이 8g이어서 8g. 근데 500년이 지났대. 500년이 지났대요. 그러면은 얘는 8 곱하기 X에 대해서 몇 승? 500승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양이 얼마가 됐냐면은 2의 K승g이 됐다는 뜻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구했던 X의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뭐 별거 있나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럼 8 곱하기 2분의 1에 5750승분의 1을 여기다 취했으니까 5750분의 500승이에요. 그죠? 요 값을 다 정리해보면 되겠네, 그러면. 되셨죠? 등호는 뺄게요, 그냥. 그러면은 여기 5750도 5의 배수고 500도 5의 배수니까 한번 약분해볼까요? 5750분의 500을 약분하고 봤더니 공 하나씩 없어지죠? 그러면 575분의 50, 5로 약분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5일은 5, 그 다음에 5일은 5에 5, 25, 115분의 10 이렇게 나오네. 다시 5로 약분해볼게. 그러면은 여기 5, 20, 5, 35, 23분의 2가 되겠다, 그치? 이 값이 23분의 2예요, 그러니까. 얘는 값이 그러면은 8은 2의 3승이고요.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값이 얼마라고요? 23분의 2라고요. 간단한가요? 그럼 이게 2의 3승 더하기 마이너스 23분의 2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2에 대해서 자 얘는 통분해보면 69에서 2 뺐으니까 23분의 67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나오겠네. 예. 그러면은 여기 2의 k승과 자리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k값은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k값은 23분의 67이 되겠죠.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자, 이거 정리해 놓으세요. 옆에다 포스팅 합시다. 답 있나요? 답이 몇 번이죠, 그러면? 5번이네요, 5번. 포스팅 해 놓을게요. 자, 위에 나오는 설명부터 다 써 놓으세요. 알겠죠? 자, 결국 풀이는, 마지막 풀이는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헷갈리니까 그냥 표시해 놓을게요. 이렇게. 되셨나요? 예. 문제 괜찮죠? 예. 자, 풀이. 완료. 다음 문제. 자, 15번 문제네요. 15번 문제. 양수 A의 값과 그 다음에 실수 X라는 값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B는 식이 관계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분의 A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거든요. 자, 이 조건일 때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A의 2X승에서 A의 마이너스 2X승을 B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야. 그럼 A의 2X승이 나오도록 풀면 되는 거지. 우리 정석 문제에서 풀어본 적 있죠? 분모 문자에 뭐로 곱해볼까? A의 X승을 똑같이 곱해봅시다. 그죠? 어찌됐든 우리는 A의 2X승을 취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랬더니 분모 쪽이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곱했더니 A의 2X승이야. 이렇게 곱하면 A의 0승이니까 1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A의 2X승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더니 A의 0승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다. 이렇게. 그죠? 예. 자, A의 2X승을 뭔가 문자를 변환시켜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은 이때 치환을 해볼게요. 치환. 얘를 A의 2X승을 P 정도로 치환할게. P. 여기를 P 정도로 치환할게.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양변에 P 더하기를 곱해볼게. P 곱하기 P 더하기 1의 값이 P에서 1을 뺀 값이고요. 그죠? P의 이게 형태가 뭐냐면 우리가 풀려고 하는 이 문제를 보세요. 얘가 이 값이 P죠? 얘는 P분의 1이란 말이야. 역수니까.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그죠? 걔를 문자 P로 쓰는 거, B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여기만 정리해보면, 자, 여기는 B 곱하기 P 더하기 B였고요. 여긴 P 빼기 1이었죠. 그럼 P를 구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P를, 이쪽으로 넘길까요? 그럼 B 빼기 1 곱하기 P는 이쪽 넘기면은 마이너스 B 빼기 1 나와요. 자, P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B 빼기 마이너스를 얘로 나눈 거야. 그죠? 이렇게 나눈 거예요. 예. 그럼 이걸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네. 그죠? 자, 대입해 볼게요. P의 자리에 대입했죠? B 마이너스 1분의 얘는 마이너스 B 빼기 1이었고요. 다시 빼기 얼마? 역수 형태야, 역수 형태.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걸리는 거니까 이렇게 다시 일단 쓰고요. 이렇게 쓴 거죠? 그죠? 그럼 식이 좀 복잡하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양면 여기 뒤에다가 곱해볼게요. 그냥 여기는 이렇게요. 플러스 여기는 B 플러스 1분의 여기는 뭐가 됩니까? B 마이너스 1이군요. 그죠? 마이너스 여기다 곱했으니까 그럼 통분 그냥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B 마이너스 1 곱하기 B 플러스 1분의 왼쪽 올려도 곱했더니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제곱돼요. 그죠? 오른쪽 올렸더니 얘는 B 플러스 1의 제곱 된답니다. 이렇게.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B의 제곱 빼기 1분의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B제곱 B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지고요.
가운데가 플러스 2b인데 마이너스 2b에 그 다음에 플러스 2b네요. 그죠? 잠시만요. 여기는 하나 잘못 쓴 것 같은데. 여기가 b 빼기 1의 제곱이었군요. b 빼기 1의 제곱. 그러니까 b제곱하고 상수항은 다 없어지면서 이게 마이너스 2b, 여기도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4b.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지. 다 이상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네. b에 대해서 풀면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자, 지수값이 뭔가 달린 형태의 문제가 복잡하게 보이면 그럴 때는 다른 문자로 치환하는 게 훨씬 빠르단 말이야. 아시겠죠? 선생님이 그거 정석풀이 할 때 굉장히 강조 많이 했었어요. 지수식이 뭔가 분수꼴로 되어 있다거나, 그치? 지수꼴로 인해서 뭔가 식이 어렵고 복잡하게 보일 때 그걸 통째로 문자를 치환하자. 알겠지? 그럼 훨씬 쉽게 다가설 거야, 문제가. 예. 정리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16번 문제요. 뭔가 지수식을 변형해서 주어진 관계식을 연관시켜서 뭔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네. 그치? 자, 문제 한번 써볼게요. 25의 x승, 25는 5의 거듭제곱. 자, a의 y승은 4. 4는 2의 거듭제곱. 그 다음 200. 200은 연관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8은 연관이 있죠. 8은 2의 3승이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요. 그럼 문제에서 뭐가 성립한다냐면은, 자, 문제 한번 써볼게요. 준식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3승이 값이 1이래. 자, 지수꼴 변형하는 거 한번 알려줬죠. x분의 1 나오게 할 수 있나? 그치? 양변에 x분의 1승을 취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는 25의 값이 얼마냐면은 2의 x분의 1승이야. 그치? 여기를 1씩 알아 놓을게. 자, 여기는 a의 값이 얼마냐면 4의 y분의 1승이야. 그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 y분의 1이 나왔으니까 미수가 현재 2로 나왔죠? 미수 4니까 이걸 2에 거듭지고 바꿔볼게요. 2에 대해서 제곱이니까 2에 대해서 y분의 2승인가요? 그죠? 아니면 처음부터 바꿔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럼 양변에 2분의 1승을 취하면 얘는 a의 2분의 1승 그 즉은 값은 루트 2죠. 그게 2의 y분의 1승이에요. a의 2분의 1승은 2의 y분의 1승입니다. 그럼 y분의 2를 취할 수 있는 거야. 미수는 똑같이 얼마로 취하고요? 똑같이 2로 취할 수 있죠.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 a의 2분의 1승은 얼마니까? 예, 그 값이 루트 a니까 여기까지 쓸게요. 여기를 2식으로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z분의 3승 나왔네. 그럼 차라리 여기를 아예 바꿔놓고 생각할까? 아니면은 그럼 z분의 1승 처리해놓고 생각해볼게요. 자, 200은 얼마입니까? 8에 대해서 얘는 z분의 1승이야. 그러면 여기는 8은 2의 3승이니까 2에 대해서 z분의 3승꼴로 취하면은 이 꼴을 만들 수 있죠. 다행히 미수는 얼마로 맞춰지고요? 2로 맞춰지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3식이라고 볼게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식 나왔죠? 여기서 2식 나왔죠? 3식 나왔죠? 그죠? 그럼 한번 세 개를 어떻게 해볼까? 지수꼴에 대해서는 곱셈 나눗셈으로 가야지 지수가 덧셈, 뺄셈으로 바뀌는 거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나오려면은 여기 나오는 x분의 1과 y분의 1 더해줘야 돼. 그럼 곱해야 되지. 식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식과 이 식을 곱해야 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z분의 3이라는 지수를 빼려면은 나눗셈 형태로 가야 돼. 그럼 3식을 나중에 나누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럼 좌변부터 한번 써볼게요. 25 곱하기 루트 a 나누기 200이라는 값은, 그죠? 그러면 오른쪽을 봤더니 2의 x분의 1승 곱하기 2의 y분의 1승 나누기 2의 z분의 3승이 되면서, 그지? 지수가 정리가 되죠. 여긴 2에 대해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3승꼴로 바뀌면서 이 값이 얼마라고요? 지수가 1이라고요. 그럼 얘는 2의 1승이니까 2의 값이. 그럼 그대로 풀 수 있지, 이제. 자, 먼저 그러면은 봤더니 25를 200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나? 4가 되나요? 4? 예. 그럼 4분의 얼마가 나오니? 4분의 루트 a 값이 2가 된 거네. 그죠? 그러면 루트 a는 얼마가 나온 거고요? 8이 나온 거고요. 이거 계산 잘못된 것 같다. 25가 몇 번 들어갑니까? 8번 들어가는군요. 8번. 8분의 루트 a다. 8분의 루트 a가 2가 된 거니까 루트 a 값은 16이겠다. 그지? 그지? 그러면은 양변 제곱하면은 a는 얼마입니까? 16의 제곱이니까 256 나오는 게 맞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자, 좌변에 있던 25 곱하기 루트 A 나누기 200이라는 값이 결국에 뭐가 됐으니까 2가 됐으니까 산수만 잘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해결 지어봤어요. 다음 문제 가볼게. 자, 요번에는 10번 문제. 1등급 문제라고 나왔는데, 자, 많이 까다로울까? 어떨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볼게요. A, B, C는 0이 아닌 실수예요. 그죠? 분모 쪽에 미지수가 나와 있기 때문이야. 그럼 A, B, C는 일단 0은 아닌 거고요. 자, 문제를 써봤더니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의 값이 뭐랑 같다? C분의 24랑 같고요. 81의 A승은 값이 64의 B승과 같고 다시 X의 C승과 같대요. 됐죠? 이 값이 성립할 때 양수의 X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정석 선생님이 풀이하는 과정을 봤을 때 다음 파일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등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연립이 돼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연립이 된 거거든? 그럴 경우는 보통 수학 문제가 수학상수를 쓰면은 훨씬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이 값들은 일정한 어떤 양수 값이잖아. K 값이 양수예요, 양수. 지수가 만약에 음의 지수를 갖고 있더라도 무조건 지수 값은 양수 값이야. 그치? 배웠죠? 예. 예를 들면 K, 수학상수 K라고 해놓고 양수를 지정해 볼게요. 그러면 81을 우리가 변형할 수 있죠. 81은 뭐냐면은 얼마가 됩니까? 예, 양변에 A분의 1승을 취했을 때 K의 A분의 1승이에요. 그죠? 예. 자, 이번엔 64도 바꿀 수 있을까요? 64는 K에 대해서 B분의 1승인가요? 그럼 A분의 1 보이죠? 근데 얘는 A분의 3이야. 나중에 변형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X는 뭐로 바꿀까요? X는 K의 C분의 1승이야. 그죠? 얘는 C에 대해서 얘는 24의, 분자값이 24구나. 그럼 적절하게 한번 변형해볼까, 이제? 자, 얘는 81이라고 하는 건 뭐였으니까 3의 4승이었단 말이야. 3의 4승. 근데 여기는 A분의 1승이고 여기는 뭡니까? A분의 3이라고 나왔죠? 그죠? A분의 3. A분의 3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양변에 3승식을 취하면 되겠는데, 3승식을? 3승식. 양변에 3승식 취해볼게. 그러면 여기다 3승 취해보면은 3에 대해서 12승은 얼마입니까? 3승 취해봤어요, 양변에. 그럼 K에 대해서 A분의 3승 되겠죠? 전체에 대해서 3승이 된다는 얘기는 지수에다 곱하는 꼴이니까, 예, 이렇게 해요. K의 A분의 3승으로 바꿀 수 있겠다, 그치? 이번에는 B분의 4의 꼴을 보세요. B분의 4? 여기 4가 되려면 양변에 4승을 취하면 되는데, 이거를 미수를 4로 바꿔볼게요. 4의 3승인데 그러면은 4승을 취했으니까 4의 12승 뭔가 맞아 떨어지죠. 4의 12승은 값이 얼마입니까? 양변에 4승을 취했으니까 K에 대해서 B분의 4승 되겠죠. 왜? 여기다가 4승을 취하면 지수가 곱해지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A분의 3의 꼴도 만들었고 B분의 4를 만들었는데 미수가 다행히 같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주면 지수가 나중에 덧셈으로 바뀐단 말이야. 됐죠? 자, 이번에는 여기다 한번 바꿔볼게요. 양변에 24승을 취해볼게. X의 24승은 K에 대해서 C분의 24승과 같다. 이걸 그대로 저거다 집어넣자, 이제. 그죠? 그러면은 A3이 들어가 있는 미수 K, 여기 B분의 4가 들어가 있는 K, 미수는 전부 다 K로 통일됐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를 1식, 여기를 2식으로 바꿔가지고요. 1식과 2식을 곱하면은 지수가 더해지겠지, 그치? 자, 그래서 1식과 2식을 곱해봤어요. 그러면 3의 12승 곱하기 4의 12승은 값이 K의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승으로 바뀌어요. 그죠? 바로 이렇게 쓸게요. 예. 근데 문제에서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는 뭐랑 같다 그랬으니까 C분의 24랑 같다 그랬네. 그럼 다시 바꿀게. 여긴 K에 대해서 C분의 24승이야. 그치? K의 24승은 값이 X의 24승이란 말이야. 다시 바꿀 수 있는 거죠? X의 24승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 묘는 뭡니까? X의 24승은 뭐가 된 거예요? 값이 얘랑 똑같은 거지. 3의 12승 곱하기 4의 12승과 같잖아요? 그죠? 지수가 같으니까 3 곱하기 4에 대해서 전체 지수꼴 12승으로 맞추면 얘 12에 대해서 12승이야. 그죠? 예, 문제에서 그럼 양수 X 갖고 하는 거니까 양변에 24분의 1승 취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식이 X의 1승이 되고 여기 24분의 1승을 취하게 되면은 12에 대해서 얘가 24분의 12승. 그럼 12에 대해서 얘는 2분의 1승. 그러면은 얘는 루트 12가 되면서 값이 얼마가 됩니까? 2루트 3이 되는 거겠죠? 같이 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 그지?
선생님은 물론 많이 풀어본 사람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지? 예, 이런 식으로 지수를 서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 때 우리는 곱셈, 나눗셈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거. 지수 쪽은 먼저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연습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18번 문제가 의외로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오히려 1등급 문제보다는 이 문제에다 별표를 하나 칠게요. 자, 18번에다 별표 하나 치고, 자, 예의 주시합시다, 문제. 앞에서부터 꼼꼼하게 읽어볼게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합은 얼마로 나왔다고요? 자, 1로 나왔어요. 자, 두 수를 더했으면 반드시 1입니다. 근데 관계식이 뭐가 있냐면은 4의 A승 빼기 4의 B승이 얼마로 나왔을 때, 자, 이 값이 X로 나왔을 때 결국 이거는 뭡니까? 4의 마이너스 A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B승을 문자 X가 나오도록 표현하세요. 아까 이게 비슷한 문제 있었죠? 자, 이건 어떻게 바꿔볼까? 일단은 A, B에 관한 관계식이 있으니까 문자 A, B를 문자 하나로 통일할 수 있을까? 통상 그럼 B를 바꿔볼게요. B를 1 빼기 A로 바꿔주면 요식도 바뀌겠지? 그럼 얘는 4의 A승 빼기 4의 1 마이너스 A승의 값, 이 값이 X가 된 거거든요? 그죠? 뭐 한 번만 다시 정리해볼까요? 정리해보면은 얘는 4의 A승 빼기 4의 1승 곱하기 4의 마이너스 A승이니까 이 값을 X,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지수가 나오니까 좀 복잡해졌네요. 그럼 치환할게요, 선생님 이제. 자, 그리고 구하려고 하는 게 이거였죠? 그럼 문자 A가 나오도록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기다 문자 A가 나오도록 정리해볼게. 이거는 4의 마이너스 A승 더하기 4의, 자, B의 자리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A 마이너스 1승이 돼요. 그죠? 지수꼴은 문자 A에 대해서만 표현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4의 마이너스 A승 더하기 4분의, 왜냐면 4의 마이너스 1승이 4분의 1이니까 거기 4의 A승이 곱해졌단 말이야. 자, 이제 뭔가 연관이 됩니까? 자, 잘 안 보인다고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치환해볼게요. 4의 A승을 뭐라고 치환해볼까? 뭐 문자 만만한 거 P? 예, P. P로 바꿔볼게. 그럼 요식이 뭐가 됩니까? P. 그 다음 빼기 4 곱하기 P분의 1이죠. 그게 X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요거 갖고 와볼게요. 얘는 4분의 1 곱하기 P가 먼저 나오죠? 4분의 1 곱하기 P 더하기 얘는 P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뭔가 연관이 보이는데? 그치? 그럼 여기를 4분의 1로 한번 묶어볼게요. 4분의 1로 묶게 되면 P 더하기 얼마입니까? 여기가 P분의 4가 되나요? 이렇게요. 자, 4의 A승은 얼마예요? 얘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얘 양수인 건 확실해요. 그죠? 그럼 얘도 양수인 건 확실한 거지. 얘 양수예요, 양수. 그러면 연관시켜서 얘를 같이 생각해 볼게. 여기를 보기 좋게 다시 쓸게요. P 빼기 P분의 4라고 쓸게요. P분의 4. 이렇게 쓰는 게 더 얘랑 지금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여기 P분의 4 이렇게 쓸게요. 됐나요? 예. 그러면 P 빼기 P분의 4와 그 다음 P 더하기 P분의 4의 꼴은 제곱관계에서 연관시킬 수 있겠다. 그지? 제곱관계에서. 자, 볼게요. P 빼기 P분의 4를 제곱해보세요. 그럼 얘는 P 더하기 P분의 4를 제곱해서 변형할 수 있죠.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야. 자, 전개해보면 P의 제곱 같게 나오죠. P의 제곱분의 16 같게 나온단 말이야. 가운데 있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 나와요, 가운데가. 여기 가운데가 얼마 나와요? 8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뒤에서 얼마를 빼줘야지 식이 같아요? 16을 빼줘야지 식이 같단 말이야. 그죠? 이런 식으로요. 변형할 수 있죠. 자, 문제는 그러면은 요 P 더하기 P분의 4가 여기 있으니까 이 값을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그죠? 그럼 이 값이 X였고요. 다시 바꿔볼까요? 이 값이 X제곱인 거죠? X의 제곱. 16을 이항하고 봤더니 결국 P 더하기 P분의 4의 전체 제곱은 X의 제곱에다 16을 더한 수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제곱값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곱근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양의 제곱근이니까 P 더하기 P분의 4는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양의 제곱근. 왜? 양수로만 더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루트 X제곱 더하기 16이죠. 그죠? 네. 정리해봤네요. 요거만 여기서 쏙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다. 그치? 네. 그러니까 얘는 결국 요런 뭡니까? 4분의 얼마가 나올까? 4분의 2 값이죠? 4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 16. 이게 정답이네. 그치?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정리, 리뷰 한번 해볼게요. 문자식 A와 B나 관계식이 하나 있으니까 B를 문자 A로 바꿀 수가 있고, 그죠? 그럼 준식에서 B를 A 형태로 바꿔주면 식을 한번 다시 정리해봤을 때 얘는 4의 A승 빼기 4 곱하기 4의 마이너스 A승의 값을 X라고 놓을 수 있단 말이야. 지수가 뭔가 복잡하게, 선생님은 이런 거 싫거든, 복잡한 거. 그러니까 문자를 바꿔주는 걸 선생님이 되게 추구한단 말이야. 그럼 4의 A승을 P 정도로 바꿔주면 P 빼기 P분의 4로 바뀌어요, 얘가. 그 값이 X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정작 구하려고 하는 문자식으로 변형했을 때 봤을 때 6이 나왔지. 그럼 B를 마찬가지로 또 A 꼴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러면은 4의 A승을 P로 바꿀 수 있으니까 다시 정리해주면 4분의 1 P 더하기 P분의 1인데 4분의 1로 묶어주면 연관이 보인다는 게 보이지. 연관성이 보이죠, 그죠? 그럼 우린 제곱으로 식 변형했던 거 많이 해봤으니까, 예, P 빼기 P분의 4의 제곱은 P 더하기 P분의 4의 전체 제곱에서 16을 빼면 맞는 수가, 그죠? 요 자리가 X니까 X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X 제곱된 거고. 그죠? 여기가 X 제곱된 거고. 그러면은 P 더하기 P분의 4의 제곱은 X 제곱에다 16을 더한 수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린 거기에 대해서 양의 제곱근을 구했을 때 P 더하기 P분의 4는 루트 X 제곱 더하기 16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라 그 값을 여기다 쏙 대입하면 답은 나오는 거지, 그지? 연습이 좀 필요로 해요, 이것도, 그지? 간혹 계산하다 보면은 막혀가지고 짜증날 수도 있어. 예. 이왕이면 웃으면서 공부합시다, 알겠지? 선생님도 예전에 잘 안 풀리면 막 그 종이 찢고 뭐 튕기고 날려버리고 막 난리 났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문제요. 마지막인가요? 19번 마지막이네요. 자, 마지막 고난도 문제 19번 문제예요. 함수 y는 x제곱 빼기 4라는 그래프 위에 a, b라는 점의 좌표가 있어요. a, b가 현재 양인지 민지 몰라. 양, 음이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그죠? a, b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러면 a와 b 사이의 관계식은 미리 써놓을게요. b는 값이 a제곱 빼기 4랑 같은 값이에요. 됐죠? 예. 뭔가 지금 지수꼴을 취했을 때 값은 자체는 양수라는 조건인데 값이 양수네요. 자, 문제 써볼까요? 분모 쪽이 2의 a 플러스 b승이야. 그 다음에 분자 쪽이 3의 a제곱 플러스 a승이고요. 더하기 분모 쪽이 다시 3의 a 플러스 b승이고요. 여긴 2의 a제곱 플러스 a승이야. 그치? 됐네요. 자, 그러면 좀 복잡하게 보입니까? 복잡하게 보여요? 자, 그러면은 지수값을 치환해볼까, 그냥? 지수값을 치환해볼까요? a제곱 더하기 a를 p 정도로 놓을게.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q 정도로 놓을게요. 그죠? 그럼 식이, 봐봐. 3의 p승은 얼마입니까? 3의 p승은 양수예요. 그 다음에 2의 p승도 얼마죠?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2의 q승도 양수죠. 그 다음에 3의 q승도 양수예요.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은 전부 다 자체가 양수야. 지수값은 음수일지 모르겠지만 값 자체는 양수야. 됐죠? 자, 그럼 두 개를 양수 조건에서 산술기하 평균으로 가볼게요.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2의 q승인가요? 얘는 3의 p승이죠. 더하기 얘는 3의 q승이죠. 얘는 2에 대해서 p승이에요. 맞죠? 이렇게 놓는 거 맞죠? 그죠? 그럼 두 개를 한번 곱해볼게요. 자, 부등식 썼고요. 얘는 2 곱하기 얼마? 루트 안에 들어가서 곱해지는 거죠? 그럼 얘는 2의 q승 분의 3의 p승 곱하기, 예, 그 다음에 얘는 3의 q승 분의 얘는 2의 p승. 이렇게 가는 건가요? 됐죠? 자, 그러고 봤더니 지수꼴은 미수 쪽이 같은 값이 서로 동량인 거니까 3에 얘는 p 빼기 q승이 되는 거고요. 곱하기 2에 대해서 p 빼기 q승이 되겠다, 그치? 그럼 p 빼기 q가 똑같은 거니까 2 곱하기 얼마입니까? 3 곱하기 2에 대해서 p 빼기 q승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네. 그죠? p에서 q를 빼볼까요? 자, 얼마가 나올까? p에서 q를 빼볼게요. 그럼 a제곱 더하기 a에서 뭘 뺀 거예요? a 더하기 b를 뺐으니까 얘는 a제곱 빼기 b의 값이 나오는데 나오는군요. b에다가 a제곱 빼기 4를 한번 쭉 대입해 볼게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빼기 4니까 이 값이 4로 그냥 상수값으로 결정되는구나. 그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네.
그죠? 위로 올려볼게요. 얘는 2 루트 얼마입니까? 예, 얘가 3 곱하기가 6이니까 6에 대해서 P 빼기 Q승이 얼마라고? 4승이라고요. 그냥 상수값 나오게 돼 있죠. 근데 등호 성립 조건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자, 얘는 그럼 2 곱하기 얼마입니까? 6에 2승이니까 2 곱하기 36에서 72가 나오는데, 그죠? 예, 72가 나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등호 조건이 성립할 때입니다. 등호 조건이면 어떻습니까? 예, 앞에 나오는 이 전체 이 값과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이 값이 서로 어떨 때야? 같을 때야. 그치? 네, 다시 등호 성립 조건 쓸게요. 등호 성립은 그러면은 치기 봐봐. 2의 Q승분의 3의 P승과 3의 Q승분의 2의 P승이 서로 같을 때, 그죠? 그럼 식을 이렇게 곱해봤을 때 3의 P 더하기 Q승과 2의 P 더하기 Q승이 같아야 되는데 미수가 다른데 같을 수 있나? 같을 수 있죠. 지수가 얼마가 되면? 지수가 0이 되면. 중요한 내용이야 얘들아. P 더하기 Q의 값이 얼마가 되면? 0이 되면 P 더하기 Q의 값이 0이다. 그럼 얘를 더해보자.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야. P 더하기 Q의 값이 0일 때는 A제곱 더하기 A의 값과 A 더하기 B의 값이 합이 0일 때거든. 그죠? 그럼 B의 자리에다 뭘 다시 대입해보자. A제곱 빼기 4를 여기다 대입해보자. 여기다가 A제곱 빼기 4를 대입해보자. 그럼 식이 2A제곱 더하기 2A 빼기 4가 0이 되면서 A꼴이 풀리는구나. A제곱 더하기 A 빼기 2가 0이면 A 값은 뭐뭐 나옵니까? 양음이 둘 다 나올 수 있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또는 A가 1이면 되는 거고요.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4에서 4 빼면 B는 0이면 되죠. B가 0이면 되는 거고요. A가 1이 되면은 1 빼기 4니까 B는 마이너스 3이면 되는 거야. 자, 선생님 같으면 이 문제는 사실 응용해서 내면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봐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그냥 계산하면 바로 나와요. 그죠? 근데 문제는 등호 성립 쪽에서 이것이 만약에 최소값을 갖기 위한 조건을 쓰세요. 그게 더 좋은 문제야 사실은. 조건을 구하세요. 조건은 결국 등호 성립 조건에서 나오는 거니까 P 더하기 Q의 값이 0일 때 나오는 A, B의 순수항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참신한 문제겠죠. 그죠? 자, 반디 서술형에서는 등호 성립 조건 다 쓰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이제 3월 9일부터는 현장 강의가 이제 병행이 될 거니까 일단 오늘 수업 촬영분은 선생님이 기본 과정에서 했던 기본 정리 문제, 정성 막 기본 문제 풀고 연등 문제 풀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까지 파일을 2개를 올려줄게. 알겠죠? 파일을 2개를 올릴 테니까 개념 정리가 잘 안 돼서 나선 치면은 개념 정리부터 한번 싹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를 풀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숙제는 심화반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정석 연습 문제를 다 푸는 거야. 선생님이 숙제 문자 다시 보낼 텐데 정석 연습 문제 어차피 한 페이지 짧게 6문제, 8문제인가?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품하고 더불어서 같이 일단은 풀어오도록 할 텐데 반드시 숙제 전날 오후 6시까지 보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예, 다음 시간에 우리 수업에서 아주 활기찬 모습으로 만납시다. 알겠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